안녕하세요. 인사 조직론을 강의할 최윤경입니다. 일단 1차 점수에 자신이 있으셔서 오신 건가요? 아니면 일단 인사 조직 올해 결과가 어떻든 인사 조직 직렬료 마음을 굳히신 건가요? 변동 없이? 그런 개인적인 질문을 하냐고. 일단 처음 생겨가지고 처음 시행되는 거라서 제가 사기꾼이 아닌 이상, 그리고 제가 경험상 장담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런 문제 이제 다시 안 나온다 그랬더니 또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다른 강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출제 교수님들도 아마 이제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 인사혁신처에서 그 인사조직 새로 포함을 시킨 게 인사 전문가를 뽑겠다라고 하는데, 다 필수 과목으로 행정학 선택하시니까 그 행정학 공부하셨을 때 인사행정이랑 조직론을 공부 안 하신 분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대부분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주로 이제 기본서로 많이 보시는 교재들 보시면 한 인사행정이 한 100페이지? 조직론이 100페이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한 600페이지 기본서라고 하면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인사행정이랑 조직론이. 그 부분을 이제 따로 단독 과목으로 해가지고 출제를 한다라는 건데, 일단 인사혁신처 오늘 중앙인사기관이랑 그 한국의 그 인사기관을 다루긴 할 건데, 일단 여러분이 만약에 합격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주로 이제 근무를 하실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인사혁신처에서 인사 전문가를 뽑기 위해서 따로 직렬을 신설한 취지를 보시면 이제 인사 전문가라는 게 뭐겠어요? 인사혁신처에서 담당하는 주 업무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인사행정을 주로 보면 될 텐데 왜 조직론까지 포함했느냐.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행정학 최근에 출제 경향도 마찬가지지만 인사행정 문제 따로 나오고 조직론 문제 따로 이렇게 안 나오죠. 같이 이렇게 섞어서 많이 나오는 경향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요새 대부분 그 표가 제가 지금 잘못된 파일을 가져왔네요. 정리 이전의 파일을 가져왔네. 상관없고 일단 제가 거기 앞에다가 참고할 것들이 아직 기출문제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학에서 인사행정이랑 조직론 파트에서 이제 기출문제를 예시로 보여드렸는데, 일단 인사혁신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제 주요 업무와 관련된 것들, 그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인사행정 강론에 대부분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강론 교과서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중에 강론 교과서가 인사행정도 마찬가지고 조직론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많긴 한데 볼만한 교과서, 잘 써져 있는, 정리가 잘 돼 있는 교과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인사행정은 상당히 정리가 잘 돼 있고요. 어떤 교과서를 보셔도 상관이 없는데, 작년에 연금제도 개혁이라든가,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소소한 제도들이 좀 바뀐 것까지 다 반영된 책을 보시려고 하면, 박천호 교수님 책, 이 2016년도 2월에 개정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도 제도 다 바뀐 것까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 교재를 안 사서 보셨고 만약에 사서 보시려고 하면 내용상에 잘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가장 최신 제도 바뀐 것까지 반영된 거는 지금 이게 2016년 판이에요. 제 생각에 다른 교수님들도 다 개정하실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현재 수준에서 보시려고 하면 가장 최신 제도가 반영되고 법제 반영된 건 박천우 교수님 거예요. 일단 어쨌든 강론 교과서도 제가 보니까 인사행정도 한 500페이지 되고 조직론도 한 500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그 내용을 다 보셔야 되느냐? 중요한 부분은 다 읽으셔야 되고 그렇긴 한데, 그렇게 치면요, 인사행정 조직론을 만약에 강론으로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교과서로 기본서 분량으로 보면 대충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직렬을 선택하신 이유를 강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행정학에서 대부분은 한 번씩 다뤘던 주제들이니까 완전히 낯선 주제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제가 이제 장황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인사혁신처가 직렬을 새로 신설한 취지를 보면요, 문제가 제 생각엔 꼭 그렇다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제가 출제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학에서는요, 사실은 인사행정기관 이런 내용 잘 안 다루죠. 그렇지 않나요? 공부 잘 안 하지 않았나요? 뭐 여태까지 출제된 바도 없고, 물론 뭐 중요한 쟁점이긴 한데 뭐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 이렇게 뭐 찍는 강사들도 별로 없었고, 행정학 그 개론 교과서나 그다음에 기본서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조직 개편은 여러 번 문제가 나왔죠. 뭐 제도주의랑 신제도주의랑 관련해서도 나오고 했지만, 조직 진단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변화 관리 이거를 단독 문제로 깊이 있게 물어보진 않는데, 사실은 뭐 인사조직론에서는 중요하게 실무와 관련해서 조직 진단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조직 개편하기 전에 혹은 이제 변화 관리와 관련해서 조직 진단 이거를 그 외부 프로젝트를 줘서 많이 해요. 많이 하고 뭐 한 20년 전부터 해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왔기 때문에 낸다는 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중요한데 사실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경영학과나 이제 컨설팅 펌이나 경영학과 교수님들한테 해요. 행정학 뭐 행정학자들이 하기도 하죠. 뭐 행정연구소 이런 데서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게 경영 기법이기 때문에 그 행정학자들이 하기에는 솔직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잘 다루지 않는, 그러니까 행정학 전반에서 총론 파트라든가 아니면 행정학에서는 좀 다루지 않는 문제들,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예로 근무성적 평정상의 오류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죠? 근데 그 근무성적 평정 파트를 보시면요. 인사행정 강론을 보시면 근무성적 평정 파트가 한 7, 80페이지가 돼요. 그러니까 근무성적 평정 방법, 도표식 평정 척도법부터 시작해서 뭐 행태관절 척도법, 중요사건 기록법 이런 거에 뭐 특징이 뭐냐, 장단법이 뭐냐, 장단점이 뭐냐 이런 것들이 막 장황하게 기술적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자, 뭐 그런 거를 다 일일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인사혁신처를 가시면요, 그런 업무를 실제 담당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인사혁신처 공무원이 시험 출제를 하는 건 아니죠. 인사행정 전문가이신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관리 전문 교수님이 출제를 하시지만, 인사혁신처가 인사조직 직렬을 신설을 해가지고 인사 전문가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 교수님들이 출제 방향을 아마 상당히 좀 차별화하려고 하면, 행정학이랑 차별화하려고 하면 그 행정학 일반 파트에서 다루지 않는 기술적이고 좀 지엽적인 문제? 뭐 지엽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실무에서는 활용되지만, 그러니까 총론 파트나 일반 행정학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기술적인 내용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뭐 기본적인 내용은 뭐 사실 기본적인 거 뭐 오늘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인사행정 제도라든가 공직분류 체계라든가, 그 다음에 아주 굵게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뭐 기본적으로 숙지하셨으니까 강의 포인트를 일단 기본적으로 꼭 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짚고 넘어갈 거고요. 좀 그 개론 수준에서 보시지 않았던 강론 내용들을 주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강론 내용이 완전히 새로운 건 없어요. 좀 이제 강론에는 깊이 있게 분량이 많이 자세히 서술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이거를 써놓은 게, 제가 사실은 행정학 강의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뭐 논문 이런 거 집착하지 마시라 뭐 그렇게 말씀드려요. 굳이 뭐 꼭 봐야 되는 거냐, 저는 안 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인사조직 파트에서는 참고를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실무적이거나 기술적인 문제, 실무적인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거는 교과서 수준에서는 별로 잘 깊이 있게 다루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조직 진단의 일반 이론이라든가 기법이라든가 절차 이런 거는 일반 교과서에, 강론 교과서에 실려 있긴 한데 여러분이 그거 보셔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그 뭐 연구 보고서를 쓰거나 아니면 실제 경험 연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국토해양부 조직진단 사례 이런 걸 쓴 논문을 참고를 하셔야, 아, 조직진단이 이런 거구나, 왜 하는구나, 아,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 한계가 있겠구나 이런 거를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내용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전제하에, 혹시 뭐 행정학도 처음 하시고 인사 조직론도 처음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일단 없다고 전제할게요. 뭐 있으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그렇다고 뭐 기본적인 설명을 안 하고 갈 건 아니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그 인사행정학회랑 그 조직학회, 인사행정학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학회가 있는데 뭐 행정학 하실 때도 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깊이 있게 공부해서 뭐 나쁠 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논문들을 가급적이면 뭐 다 보진 않을 거고, 다 볼 수도 없죠. 뭐 한 2010년부터 한 2015년, 2016년 논문은 뭐 그렇게 참고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제들이. 한 최근 5년간 논문 중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 그런 논문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방향은 어떻게 잡으시면 될 것 같냐면, 지금 뭐 기출문제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학에서 출제가 됐던 인사행정 파트랑 조직론 파트에서 기출문제를 검토를 하셔서 뭐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 중요한 쟁점들은 있죠. 그죠? 중요한 쟁점들은 있어요. 중요한 쟁점들을 이제 확인을 하시고, 자, 중요한 쟁점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출문제를 보시면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지, 어떤 형태로 출제될 것인지를 예측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2012년도였나요?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가 어떤 거냐? 그 다음에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가 우리나라 인사행정 제도에 반영된 구체적인 제도, 사례가 뭐냐? 그죠? 한계 개선 방안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똑같이 내진 않겠죠. 뭐 똑같이 낼 수도 있겠지만,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말고 그 이후에 요새 또 대두되고 있는 거 뭐예요? 역량 기반 교육 훈련 제도가 뭐 출제가 됐죠. 그죠? 출제가 됐는데 단독 문제로 출제된 건 아니지만 역량 기반 인적 자원 관리가 요새는 대세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한참 유행했던 거고, 요새는 그 강론 교과서 보시면 역량 기반 교육 훈련 제도, 그다음에 이제 고위공무원단에서 역량 평가하는 이유, 뭐 큰 흐름이 역량 기반 인적 자원 관리예요. 그럼 뭐 유사하게 물어볼 수 있죠. 역량 기반 인적 자원 관리 의의가 뭐냐? 특징이 뭐냐? 반영된 제도가 뭐냐? 한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 성과급 제도의 한계.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나오겠죠.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중요 쟁점이 뭐고 중요 이슈가 뭔지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거기다 이제 뭐를 접목시키시면 돼요? 과거에 중요하게 출제됐던 이론 분야, 쟁점 분야에서 관련해서 볼 때 최근에 뜨고 있는 이슈가 뭐냐. 뭐 많죠. 뉴스 보시면 뭐 날마다 나오는 건데, 뭐 그런 것들. 뭐 공무원 연금 개혁은요, 말이 많았죠. 그리고 이제 제도가 개혁이 됐는데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뭐 저항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연금 개혁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고 또 다시 이제 쟁점으로 그 떠오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연금 개혁해가지고 공무원들 불만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공무원 정년을 연장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단 말이에요. 뭐 지금 신분 보장은 완화시키는데 정년을 연장한다. 뭐 이거랑 관련해서도 뭐 쟁점이 될 수 있고요. 등등등등. 그래서 공무원 연금 개혁은 뭐 행정학에서는 안 났지만 인사조직론 파트에서는 낼 수 있죠.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 그 다음에 그 개혁안에 대한 문제점, 뭐 그런 것들. 자, 그래서 그 시사 이슈, 그 다음에 뭐 최근 제도 개혁도 뭐 관련된 건데,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최근에 제도에 반영된 것들이 있고요.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직 반영 안 되고 논의만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요. 쟁점을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러분 뭐 답안지니까 이게 논술 답안이죠. 그 신문 기사처럼 쓰시면 안 돼요. 그죠? 신문 기사처럼 쓰시면 안 돼요. 자, 뭐에 기반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무원 정년 연장, 아니면 정년 연장이 문제가 된다. 아니 뭐 상반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계급 정년제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온다.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얘네들을 그냥 뭐 신문에서 사설 쓰듯이 막 쓰시면 곤란하죠. 우리는 논술 답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셔야 돼요? 교과서에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쓰셔야 돼요. 교과서에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자, 그래서 뭐 제가 꼭 교과서를 뭘 사시라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일단 제가 그 인사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나갈 건데 그 기본적으로 뭐 새행정학 2.0, 그 다음에 유민봉 교수님 한국행정학, 그 다음 또 뭐죠? 많이 보시는 거? 박경희 교수님 재밌는 행정학. 또 수험소로 잘 써져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책들은 제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책들 내용에서 인사행정 조직론 파트 내용을 참고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어디에 어떤 내용을 보시는 게 정리가 잘 돼 있는지. 그건 기본으로 아마 제가 말씀드린 교과서 중에 한 권은 가지고 계실 테니까 그 파트를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지금 교재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 저작권 문제, 편저로 쓴다고 해도 저작권 문제나 등등 기타 때문에 지금 주로 저 4개의 교과서를 참고를 하고 있어요. 저 4개의 교과서와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교과서가 있는데 이달공 교수님이랑 뭐 김판석 교수님이 한 1000페이지짜리로 쓴 테마 행정학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한 5권 정도 참고를 해서 드릴 건데, 그래서 뭐 교재는 뭘 보셔도 상관없는데 가급적이면 가장 최근의 개정판을 보시는 게 좋아요. 조직론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조직론은 상관없는데 인사행정 제도는 소소하게 바뀐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개정된 판을 사셔서 보시는 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논문 및 연구 보고서는요. 제가 이거를 사실은 오늘도 하나 드렸는데 이거를 요약을 해서 드릴까 또 생각을 했는데, 뭐 일단은 꼭 읽으셔야 되는 건 제가 그때 뭐 최소한으로 드릴 거예요. 꼭 읽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렇게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로 제가 사실은 그 인사청문회라든가 인사검증 시스템과 관련해서 관련된 논문을 한 3~4개 정도 찾았는데, 제가 거기에 강의 계획서 보시면 카페 주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주제별로 요 2개, 혹은 이제 행정학회라든가 기타 다른 학회, 뭐 행정학회는 기본일 것이고, 참고하실 만한 논문, 그러니까 배부해 드리는 논문 외에 참고하실 만한 논문을 올려드릴 테니까 뭐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논문을 최소한으로 이제 드리는 이유가 뭐 인사조직론뿐만 아니라 뭐 행정학 공부하시고 뭐 정책학은 하실 일이 없겠구나. 하실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정책학도 하셔야죠. 행정학에 들어가니까. 그 논문 활용에 대해서 뭐 좀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차피 이거 3순환이죠. 3순환. 답안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관련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겸 해가지고 나눠드리는 거니까 이따 그 진로 나갈 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최소한으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뭐 제가 찾아놓은 논문들은 뭐 수백 편일 텐데 그거를 다 읽으시지 말고 제가 뭐 추려서 한 주제별로 잘 쓰여져 있는 논문을 한 2~3편씩 올려드릴 테니까 뭐 시간 되실 때마다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기사 검색을 하셔가지고 관련된 기사를 보시는 게 제 생각에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기사 관련된 얘기도 제가 해드릴게요. 파일을 왜 자, 그래서 일단 학습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본 프린트를 한번 보시겠어요? 본 프린트를. 일단 제가 강의 계획서에 10회 분량으로 해서요. 한 5회를 인사행정을 하고 5회를 조직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진도를 가급적이면 좀 땡겨서, 오늘은 첫날이니까 조금 한다고 해도 빨리빨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좀 종합 정리를 하면서 한 회 정도에는 종합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 다음 주부터 매주 시험을 보실 건데요. 매주 시험을 보실 건데 제가 일단 1:1 대면 첨삭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요일 시간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오후 강의 끝나고 뭐 다른 일정 있으신가요?
자, 대면 첨삭이라는 게 1대1 대면 첨삭을 해드릴 거예요. 보통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 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다음 주